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1일 밤 11시입니다. 오늘은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시사, 안보, 정치 이야기 말고 UFO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UFO는 Unidentified Flying Object, 미확인 비행 물체죠. 미확인 비행 물체. 옛날에는 저희들이 어릴 때는 비행접시라고 불렀습니다. 비행접시. 1950년대부터 영화에 자주 나왔던 소재입니다. UFO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주 이야기가 되겠는데, 우주의 창조는 빅뱅이라고 부르죠. 빅뱅은 지금으로부터 약 128억 년 전에 대폭발을 하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폭발하기 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그럼 무에서 유가 나왔던 것이냐? 뭐 하는 이런 쟁점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주가 창조되었다는 이 신학자들이 이야기가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우주의 비밀을 탐색하기 위해서 절벽을 기어 올라가듯이 연구를 하면서 절벽 위에 딱 도달했더니 거기에 신학자들이 앉아 있더랍니다. 신학자들이 내가 뭐라고 했느냐고, 내가 우주는 창조되었다고 하지 않았냐. 결국 빅뱅이 우주 창조론이라는 이야기인데, 요사이는 유니버스가 아니고, 유니버스란 말은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죠. 멀티버스다. 이런 우주가 무수하게 더 존재한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 우주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를 하면은 제 무식이 들통날까 싶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만 요새 여러분들은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뭐 BBC 프로를 통해서 우주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우주에 대한 지식은 아인슈타인이 한 100년 전에 알았던 지식보다 더 많습니다.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보다는 지금 우리가 더 우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비밀을 아주 깊게 들여다본 사람이죠. 그분이 만든 이 두 가지 학설, 특수 상대성 이론,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 이런 공식에서 우주는 팽창한다는 결론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팽창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관측에서 우주는 팽창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는데, 그것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가지고 연구를 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블랙홀도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 블랙홀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이 UFO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사람들의 목격담과 사진과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런 목격담은 아마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 겁니다. 즉 한국 공군의 팬텀 2대, 팬텀기는 거기에 2사람의 조종사가 탑니다. 그러니까 4사람 되겠죠. 4사람이 이 UFO를 발견해가지고 약 40분간 추적하고 또 한 몇백 미터까지 접근해가지고 선회를 하면서 목격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사람이, 이 조종사입니다. 이 뭐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조종사가 밤에 40분간 추적을 하고 한 15분간은 근접 선회를 하면서 목격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목격자가 4사람이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사진을 찍지 않았어요. 밤이었습니다. 이 증언을 처음 한 분은 이승배 당시 공군 중령인데, 이분이 1989년 공군 대령으로 예편해가지고 산미기술산업운항부장으로 있던 무렵에 이 목격담을 발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필자가 당시에 월간조선 편집장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1992년 2월호에 이분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벌써 27년이 되었군요. 이 잡지입니다.
1992년 한국 공군 팬텀 편대의 UFO 추적이라는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분이 목격한 이 원반 모양의 스케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UFO의 모양이고 가운데서 불꽃이 이렇게 튀어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승배 중령은 공군 13기 조종사인데 총 비행 시간이 3,500시간이나 됩니다. 그리고 최정예 비행기였던 전투기였던 F4가 팬텀입니다. 1,800시간이나 몰았던 분입니다. 목격한 날짜가 좀 쟁점이 있는데 이분은 1979년 3월에 목격을 했다고 했습니다. 1979년 3월에 목격을 했다고 했는데 최근에 제가 당시에 또 다른 팬텀기를 몰고 갔던 임병선 예비역 공군소장이고 당시는 대령이었습니다. 이분은 그게 1980년 3월 31일이라고 했습니다. 1980년 3월 31일. 왜 그렇게 확실히 아느냐 하니까 그 직후에 자신의 보직이 변경된 것하고 연결이 되면은 1980년 3월 31일이었다. 라고 이렇게 날짜를 기억해서 일단 1980년 3월 31일로 일단 통일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승배 중령의 이 증언입니다. 그때 팀 스피릿 훈련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야간에 동해 쪽에서 훈련을 하고 나서 이제 부대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부대는 대구였습니다. 대구에 있는 비행기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야간 비행이기 때문에 이 F4 팬텀은 야간도 비행할 수 있도록 기수에 탐지 거리가 한 100km 되는 기상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 레이더의 도움을 받으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1월산이라고 경상북도 영양군에 있는 1219m 산이 있습니다. 그 상공에서 남쪽으로 팔공산 쪽으로 보니까 약 15,000피트 상공에 15,000피트 4,500m입니다. 비행 고도로 자신들이 날고 있는데 그 앞에 유난히 밝게 빛나는 비행 물체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이승배 씨가 월간조선에 증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별은 밝기도 밝았지만은 크기 또한 커서 근처에 무수히 떠있는 다른 별과는 뚜렷이 구별되었습니다. 뒷조종석에 앉은 조종사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무슨 별이 저렇게 밝으냐, 금성이냐, 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게 그 별이 하늘 높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가 날고 있는 고도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다. 아, 그러면 저게 비행물체지 별이 아니구나 해서 그러면 확인을 해보자 해가지고 팬텀 두 대가 하나는 임병선 대령, 하나는 이 이승배 중령이 모는 비행기가 접근했다는 겁니다. 근데 약 30마일 정도 접근해 보니까 그 물체가 순간적으로 영인만 쪽으로, 즉 포항 쪽으로 이동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또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항 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이 비행물체가 고도를 높였다는 겁니다. 약 33,000피트까지 고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33,000피트면은 우리 여객기가 순항 고도입니다. 상공 10km입니다. 꽤 높은 고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승배 씨는 일단 별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해졌고 혹시 비행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해리어라고 하는 이 수직 이착륙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게 수직 상승이 가능했기 때문에 저 비행물체처럼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추적을 했는데 33,000피트에서 이 괴 비행물체가 UFO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UFO가 정지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정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지. 근데 헬리콥터는 저고도에서 잠시 정지할 수 있지만 33,000피트에서 비행기가 정지한다는 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그런 기술은 없습니다.
33,000피트에서 정지하고 있다. 아, 이건 참 비행기도 아니다. 별도 아니다. 그럼 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레이더에 잡히는지 한번 알아봤다고 합니다. 우선 이승배 중령이 모는 팬텀에 싣고 있는 레이더에 잡히느냐고 물었더니 레이더를 보는 조종사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뒷자리에서 안 잡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상 레이더 기지에 물어보라고 했더니 지상 레이더 기지에서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냐?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금속이 아니라는 뜻이고 또는 금속이라고 할 경우에는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아직 1980년에는 스텔스 기능이 전투기에 도입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접근하는 데 있어서 무슨 팬텀이나 조종사의 몸이나 여기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승배 중령은 시속 720km의 속도로 괴 비행 물체에 약 300m까지 접근했다고 합니다. 300m. 밤이니까 더 가까이 접근하면 충돌할 위험도 있을 거니까 300m까지 접근해가지고 그 비행 물체의 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비행 물체가 있는 그 위에서 내려다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임병선 대령이 모는 팬텀은 바로 그 괴 비행 물체와 같은 고도에서 선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두 비행기, 하는 비행기는 괴 비행 물체의 위에서 다른 비행기는 같은 고도에서 선회를 하면서 관찰을 했습니다. 자, 관찰했을 때의 이 모습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UFO의 모습이 어땠냐. 네 사람입니다, 지금. 조종사 네 사람, 비행기 2대. 이승배 중령은 그 비행 물체는 큰 여객기 정도였고 타원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임병선 대령은 여객기 정도인데 큰 여객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배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비행 물체의 표면은 오색 찬란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군요.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윗면이 밋밋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물체의 중심부에서는 황금빛의 섬광이 솟아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용광로에서 쇠가 녹아 끓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혹시 이 물체가 바로 UFO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임병선 대령은 당시 대령이고 뒤에 공군소장으로 예편한 분인데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납작한 모양인데 테두리에는 위치 경고등 같은 것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다. 섬광이 상하로 뿜어져 나오는데 용접대처럼 새파란 불꽃이 있었다. 이승배 중령의 이야기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승배 중령의 증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근한 것을 이 괴 비행 물체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1월산과 대구의 중간 지점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데 저희가 가까이 다가가자 휙 하고 영일만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저희 편대가 그 물체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2회 정도 선회했을 때 다시 빠른 속도로 움직이더니 동해상공으로 사라져 버리더군요. 임병선 대령의 기억은 이렇습니다. 똑같은 물체를 본 사람인데 기억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큰 줄거리는 같아요. 임병선 대령은 이렇습니다. 200m 정도까지 접근하여 상하에서 선회 관찰을 하다가 보니 비행기 연료가 바닥이 나고 있었습니다. 15분 정도 근접 관찰을 한 셈입니다. 경고 사격을 할까도 생각했는데 뒷자리에 앉은 부하 조종사가 그렇게 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해서 반대했습니다. 사진 촬영 장비가 없었던 게 아쉽습니다. 기지로 돌아가면서 100m로 보니까 그 괴 비행 물체는 동해 쪽으로 날아가더군요.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고 시속 300노트 정도였습니다. 기지에 돌아와서 상부에도 보고를 하고 미 공군에도 보고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기상현상이든지 착각이든지 비밀리에 개발 중인 무슨 비행기에 속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명의 조종사가 약 40분간 보았으니까요. 33,000피트에서 비행 물체가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비행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이승배 중령의 증언입니다. F4 전투기 한 대에 2명씩 타고 있었으니까 모두 4명의 조종사가 함께 그 괴상한 비행 물체를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부대로 돌아와 비행 후 갖게 되는 브리핑에서 이 물체를 UFO로 단정하고 부대 정보장교에게 그런 내용의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부대 내에서 퍼져나가자 여기저기서 자기도 그런 비행 물체를 목격했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기 며칠 전부터 유난히 크고 빛이 강하고 낮은 고도에 위치해 있는 별을 보았다는 조종사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비행 물체의 크기나 모양이 우리가 보았던 것과 일치했습니다. 당시 월간조선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붙어 있네요. 그리고 1년 후 이승배 중령은 우연히 또 다른 목격자를 만나게 되었다. 부대 내 사무실에서 동료와 마주 앉아 1년 전에 본 UFO에 대해 이야기를 했더니 그 동료도 1년 전에 괴상한 물체를 보았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는 이러했다. 야간 근무를 마친 후 집에 들어가 잠을 푹 잔 오후 1시인가 2시인가 해서 집에서 나왔다. 그런데 인가가 별로 없는 부대 주위 상공 낮은 위치에 타원형의 물체가 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참 이상한 것이구나 생각하며 좀 자세히 관찰하려는 순간 그 괴의 물체는 휙 하고 무척 빠른 속도로 사라져 버렸다. 이승배 중령은 자기는 그전까지는 UFO라는 것을 믿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다음에는 UFO의 존재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월간조선은 그 한 달 뒤에 월간조선 그러니까 92년 3월로해서 이승배 씨하고 천문학자를 불러서 모셔가지고 같이 토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UFO를 주제로. 그러니까 천문학자는 UFO는 헛것이다. 기상현상이다. 절대로 외계에서 올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해서 이 접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 태양계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별이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지구 말고는. 그럼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4.37 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4년 한 5개월 정도 달리면은 거기에 켄타우루스 알파 A, 켄타우루스 알파 B라는 항성이 있어요. 이 항성에 고등동물이 살 수 있다는 조사는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별도 빛의 속도로 4년 이상 달려야 되는 곳에 항성이 하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외계에서 이런 UFO가 온다면은 뭐 상상할 수 없는 거리에서 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우주에 대한 지식으로는 외계로부터 오는 비행 물체의 존재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것은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그러나 요사이 우주 공간에 질러가는 길이 있다는 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괴 비행 물체를 4사람의 조종사가 40분간이나 추적해가지고 근접 관찰한 이 생생한 체험을 헛걸 보았다 해가지고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아직 해명되지 않는 어떤 광학적 현상이 있는 것인지 정말 외계에서 온 것인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UFO죠. 미식별 비행체. Unidentified Flying Object. 자, 그런데 임병선 대대장의 보고를 받은 미 공군 측은 보름 뒤에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답장 내용이 뭐냐? 그런 유사한 보고를 받아 놓은 게 500건이나 된다. 이렇게 답신이 왔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